You 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보여줄 두 분 소개합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벨벨벨벨벨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0190께서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배종찬 소장님이 지각을 안 했습니까? 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어제요 표창원 소장님 방송에서 너무 지루했어요. 좀 간결하게 해주세요. 여기서는 지루하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럼요. 네. 그 표창원 소장이 하는 데에서도 이런 사탕 주고 그래요? 없어요. 이게 지루하더라고요. 그죠? 네네. 여기밖에 없다는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루하니까 자꾸 지루박 생각나고. 여보세요. 네. 네. 자, 근데 배 소장 애칭은 이제 뚱커벨인데 정상근 기자도 지금 애칭이 좀 하나 필요한데. 애칭이요? 예. 시사 날짐승 이런 거 어때요? 와. 시사 날짐승이요? 네. 날질 못하는데 무거워서. 무거워서 네. 뛰지도 못합니다. 네. 동물의 왕국인가요? 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뭐 보여줄 거예요? 네, 반도체 패권 전쟁입니다. 네. 그래요. 이 얘기부터 좀 해보자고. 지금 세계 각국이 지금 반도체 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수요 예측에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세계 각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또 올해도 경기 회복이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각 그 회사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반도체를 한 100개만 만들면 되겠지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보다 지금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최근 트렌드가 이 자율주행이나 AI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한 100개 정도 생각했는데 한 3,400개 정도 이렇게 막 몰리고 수요가 몰리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심각한데 이 주문을 하고 이 반도체를 받기까지만 해도 10개월이나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차를 한 대 사면 이 반도체 하나 받자고 10개월이나 걸린다라는 건데요. 예. 이 특히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반도체. 반도체가 네. 오늘 중요합니까? 네. 밑줄 몇 개 쳐요? 반도체 밑줄 21개. 왜요? 이 지난해 이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에서 우리나라가 21%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예. 이 차량용 반도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MCU라 그래가지고 이게 값은 얼마 안 한대요. 네. 2달러밖에 안 한대요. 네네.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나 SK에서 만드는 걸 쓰나 봤더니 그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대만 기업이. 98%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걸 쓴다.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신차를 주문하잖아요. 네네. 지금 뭐 2달 이상씩 밀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뭐 차가 네. 그 뭐 엔진만 있는 게 아니라 순전히 뭐 자동화되고 그러니까 전자장치죠. 예, 반도체가 엄청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에 가격도 많이 안 나가서 수익성이 낮은 데다가 이게 한번 장착되면 차량 수명하고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드는 회사들은 별로 수익성이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약간 SK 하이닉스가 약간 생산하고 있고 지금 이제 독일의 보쉬라고 하는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생산 회사하고 이제 계약을 조금씩 늘려나가는데 세계적인 회사는 네덜란드의 NXP인데 이번에 또 화상회의에 백악관회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배 소장님 정치학 전공했는데 부전공으로 반도체 했어요? 네, 그렇죠. 사탕 발리만. 네. 네. 반도체가 영어로 뭐죠, 근데? 자, 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그 화상회의 했단 말이에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삼성 뭐 반도체 회사들 다 불러가지고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CEO 서밋인데 주로 이제 미국 회사들입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수요를 하고 있는 PC 업체도 불렀습니다. 데일과 HP가 이제 또 참석을 했고 자동차 생산 업체인 포드와 GM도 참석을 했고 또 미국의 반도체 회사도 망라가 되었습니다. 인텔, 마이크론, 엔비디아 등등 됐는데 해외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 네. 그리고 대만의 파운드리 생산 세계 점유율 1위거든요. TSMC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용 반도체 생산업체인 네덜란드의 NXP 이렇게 몇몇 회사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이게 이 회사들은 양면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앞으로 이 미국 정부의 지원을 상당히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5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또 차량용 반도체도 생산해야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도 동참을 해야 된다는 무언의 압박을 받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삼성이 그래서 기회가 될 수 있으면서도 이게 위기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진단과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운드리가 뭐죠? 파운드리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말고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생산하고 있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 주로 이제 저장 기능을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잖아요. 메모리 전 세계 반도체에서는. 1위입니다. SK 하이닉스까지 포함해서 대부분의 우리의 점유율은 이 D램과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쪽인데, 시스템 반도체가 단가가 높거든요. 이게 이제 이른바 주문 생산을 내서 파운드리 맞춤형으로 이제 생산하는데, 이른바 4차 산업혁명, 또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쪽에서 많이 이제 소비가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미국에서는 생산을 좀 많이 해달라.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공장도 파운드리인데, 파운드리의 생산 라인을 좀 바꿔서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해달라는데, 인텔의 경우에 생산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도 미국의 판매량과 매출이 상당히 많은 만큼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더 물어보면 곤란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만 물어보도록 할게요. 정상근 기자, 네. 미중 간에 이게 패권 경쟁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맞습니다. 뭐 반도체가 지금 미래 시장 선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기초 산업이 되다 보니까 이 각국이 자국 중심의 반도체 생산을 좀 글로벌 기업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국과 중국이 모두 반도체 생산에 중요한 기지를 꼽히고 있어서 뭐 우리나라 삼성을 포함해서 이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들이 이 대체로 미국과 중국 이렇게 양국의 공장을 갖고 있거든요. 예. 게다가 이 반도체 기술이 이 안보와 군사 패권 관련돼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 부품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 인공위성만 해도 반도체가 10,000개가 이상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해서 이 첨단 무기의 또 핵심 부품이 또 반도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는 점이 또 하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난 2017년에 이 미국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이 중국 반도체 산업의 부상을 이 심각한 국가안보 위기로 규정할 정도로 지금 양국 간에 이 반도체를 두고 위기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산업의 네. 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정상근 기자는 반도체 영어로 뭔지 알죠? 반도체 뭐 하프 세미컨덕터죠. 세미컨덕터. 네네. 예. 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배 소장님?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공장 증설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미국의 반도체의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겠다. 이제 미국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량. 왜냐하면 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반도체 생산량이 한 40% 육박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20%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 인식을 하게 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반도체 공장을 많이 이제 증설하고 새로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미국 내 일자리가 늘어나거든요. 그럼 우리도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악관에서 하상회의로 진행한 이 회의의 회의 주도를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이 주도를 했거든요. 그만큼 미국과 중국이 다툼을 벌이면 또 우리 기업에는 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이면서도 위기가 될 수 있고, 주가에도 주식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는 배 소장 본인이 만든 거예요? 네. 혹시 네 가지 아닙니까? 세 가지 열풍을 일으켰죠. 세 가지입니까? 네. 저 4747 청취자께서 정상근 기자는 은근히 쌀쌀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시사 차도남이 어울 것 같아요. 네네. 마음에 드세요? 차도남이 이제 차가운 도시남자를 의미하는 건데, 네. 그 도시남자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정상근 기자는 시사 그러면은 네. 시골 나무라고, 저는 시사 깐죽이었던 거예요. 자, 시사 깐주기. 네. 두 번째 보여줄 뉴스 뭐예요? 윤석열의 딜레마입니다. 보궐선거 이후 처음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결과가 나왔는데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선두를 차지했다고요? 네. 가장 지지율이 높은 사람도 윤석열.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윤석열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JTBC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0일, 11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누구를 가장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더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1위를 차지했는데 근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율도 2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호감도 이제 1위가 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감도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지율인데 지지율도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이 되어서는 대통령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물도 가장 높은 인물이 윤석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건 반사체 성격이 상당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보수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 그 이유는 다른 대안 인물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고 반면에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또 아직까지 대선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응답자들은 에이 윤석열 전 총장이 무슨 대선 후보감이야 이런 인식도 상당히 강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상근 기자. 네. 정치권은 윤 전 총장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 국민의힘으로 안 갈 거다 이런 말을 또 했어요? 네, 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에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잘라서 말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아사리판에 가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은 금태섭 전 의원이 말하는 이 새로운 정당으로 가는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사리판이라는 단어는 정승 기자가 한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한 말이고요. 네. 그리고 이 삼지대가 아니라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강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나오면 당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침 또 그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을 창당한다 그러던데 네. 금태섭 전 의원과 김종인 전 위원장이 또 만난다면서요? 이번 주에 만난다고 합니다. 요즘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과연 떠난 것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계속해서 또 훈수를 두고 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는 건방지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과 조만간 만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계속 현장 정치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더불어민주당을 떠났던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번 주에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을 영입해서 제3지대 신당을 만들겠다 이런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데 제3지대 신당이기도 하고 또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윤석열 전 총장이 모이면 3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3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 이건 네.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피셜입니다. 네. 네. 그나저나 국민의힘이랑 국민의당은 합친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재보궐 선거가 끝난 직후에는 뭐 양측에서 합친다 이렇게 말이 나왔었는데 사실 뭐 어떤 움직임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양측이 지금 서로에게 먼저 입장을 정해라 이렇게 공을 떠넘기면서 갈등만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국민의당의 의견이 전달이 되면 우리 쪽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오늘까지 국민의당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내일 그러니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자체적으로 뭐 우리는 이제 대표를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면서 지금 합당에 대한 국민의힘 의견도 하나로 통일됐지 않은데 그쪽에서는 뭐 오늘 중으로 결정 내릴 수 있냐 이렇게 좀 불쾌감을 드러냈고요. 그랬습니다. 네, 정상근 기자 이 청취자께서 네. 애칭 후보로 이런 걸 보내주셨는데 안중찬님께서 시사계의 매직 히포. 히포가 저 하마 아니에요? 네. 네네. 시사계의 매직 히포 어때요? 예전에 그 고려대 현주엽 선수가 그렇죠. 이 별명을 가졌었는데 농구계의 매직 히퍼였죠. 네, 현주엽 선수 팬이어가지고 너무 하마평에 마음에 올랐네요. 네. 들어요. 네, 그러네요. 네. 저는 할게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배 소장님 네. 세 번째 보여줄 뉴스 뭐예요? 코로나 4차 유행 문턱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700이 또 넘었습니다. 네, 731명이라서 이거 4차 유행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진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인 건 이거죠. 수도권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동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도권의 재감염 지수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동을 차단하기에는 지금 봄철이라서 외출량도 늘어나고 그것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도 3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도 계속해서 이제 등교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4차 대유행 문턱에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데 네. 정상 기자 거리두기 단계가 어때요? 올라갈 것 같아요? 어때요? 당국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뭐 이미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2를 넘었고 또 이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 비율이 30%에 육박하면서 이 모든 지표의 방향이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상향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 다중이용 시설, 그러니까 뭐 식당이나 이제 술집 등은 9시까지만 영업을 하는 걸로 다시 좀 조정이 된다. 지금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일단 뭐 정부에서는 뭐 앞서서 방역 조치를 일부 강화했지만 지금 그 노력의 결과는 일주일 후에나 나타날 텐데 이미 확진자 수는 700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그 열어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하고 또 서울시 이 양쪽의 메시지가 달라가지고 네. 정말 헷갈려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국에서는 이 다중이용 시설 운영 제한을 강화하고 지금 거리두기 단계 상향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서울시에서는 오히려 그 유흥업소들의 영업 제한 시간을 1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유흥업소 관련 확진이 지금 전국에서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부산에서도 이 한 유흥업소 확진이 400명까지 확진자가 퍼진 그런 상황이어서 좀 불안한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자영업자분들의 또 바램과 또 시민들의 불안감 이렇게 좀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서울시는 일단 유흥시설 영업시간 연장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고 확정 전에 꼭 정부와 협의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 소장님. 네. 미국에서 그 얀센 백신 접종이 중단되더라고요. 얀센이 어떤 엔저냐면 주로 이제 안경이나 렌즈 사용할 일이 있으신 분들은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네. 이 회사의 자회사가 이제 얀센인데 백신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얀센이 좋은 점은 어떤 점이냐면 한 번만 접종을 해도 되거든요. 미국에는 지금 이제 접종이 시작됐는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 그리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많이 들어보셨죠? 이곳에서 지금까지 이제 이 백신을 맞은 미국인이 700만 명인데 이 중에서 6명이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망자도 있었거든요. 대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난 연령대가 만 18세 이상 48세 미만의 여성인데 이러다 보니까 일단 접종 중단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게 600만 명분이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지금 백신 수급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중단한 이 백신을 우리가 들여와서 접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우리도 국내 백신 수급 일정, 접종 일정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더 지켜보는 걸로 하죠. 자,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릴게요. 전 세계가 이것 풍기로 난립니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으로도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이게 뭘까요? 뚱커벨, 품격 있게 힌트 주세요. 시사 차도남 네네. 똥블리 정상 기자. 도체는 아니죠. 전도체도 아닙니다. 반만? 자,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구에서 커피 기프트콘, 환도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아이들도 마실 수 있는 1년 발효 유기농 프리미엄 탄산음료 베리크를,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 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면과 카페민융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배 수장님은 그 과자 멘트 낭독할 때가 제일 아주 기분이 좋아. 먹고 싶어요 이 과자? 먹고 싶어요. 돈 내고 샀어요.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